워런 버핏이 13년째 보유 중인 이 주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정답은 바로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입니다. 버핏이 이 BYD 대주주라고 하죠. 오늘 내용은 이 BYD 회사 분석 그리고 주가의 분석, 마지막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 여기서 1등 시장 바로 중국이죠. 이 BYD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2008년에 샀어요. 버핏 지분은 현재 8.25%,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BYD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죠. 찰리 멍거에게 질문했습니다. BYD 주식에 대해서 매도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찰리 멍거가 대답하기를 BYD를 매도한다면 대신에 매수할 종목이 필요하다. BYD를 팔면 어쨌든 그 자리에 다른 주식을 대체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팔 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회사고 그 회사의 경영진도 괜찮다면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이 말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당장 팔기보다는 특별한 대안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성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겠다. 이런 의미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럼 이 BYD 어떤 회사일까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50% 반절을 넘게 차지하는 어마무시한 시장입니다.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1위 업체 바로 BYD죠. 이 BYD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전기차도 하고 배터리, 이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배터리 업체로 시작해서 전기차까지 진출을 한 그런 상황인데, 노르웨이 같은 그 유럽에 지금 전기차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 중에서 다른 업체들은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더라도 아주 극소량에 불과한데 이 BYD는 유일하게 제대로 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다. 거기다가 테슬라의 배터리까지 납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CATL,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 거기에 이어서 지금 BYD가 엄청난 배터리 부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 여기에 내년부터 배터리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이 친환경차는 중국을 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정책 지원, 이 전기차를 통해서 다른 산업들, 뒤처진 산업들 다 뒤집어 엎겠다, 이런 마인드죠. 게다가 중국 국민들 전기차 선호도도 엄청나요. 수요가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시장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인구도 많죠. 성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올해 189위안에서 최고가 317위안까지 올해에만 68% 수익이 납니다. 현재가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255위안인데 현재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올해만 35% 수익이죠. 고점 대비해서 어쨌든 20% 정도 빠진 숫자예요. 코로나 때 저점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저점 무려 47이에요. 47에서 255위안까지 현재가 기준으로 무려 574%가 오릅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올해 6월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게 되면은 1위는 어쨌든 테슬라입니다. 상반기 점유율이 15.2%, 압도적이죠. 2위가 바로 BYD예요. 5.9%입니다. 중국차 업체가 이렇게 선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이 BYD의 선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에게는 밀리고 있지만 지금 최근 판매 추이는 테슬라를 앞서고 있어요. 성장성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럼 배터리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자, 이게 2021년 점유율이에요. 자, 1위는 압도적인 중국 업체 CATL 27%, 그리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26.5%,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각각 5% 정도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BYD 6.7%로 세계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터리 부문,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도 엄청난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성장세 또한 엄청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테슬라 배터리 납품까지 연결이 된다면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BYD의 최대 장점, 전기차와 배터리 두 가지 모두 약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 산업의 전방과 후방 산업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계 1위 시장, 중국 시장에서 말이죠. 게다가 전 세계적인 이 중국 전기차 판매 추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 전기차 올해 641만 대가 판매 예상됩니다. 전체 신차의 7%예요. 어마어마하죠? 석 달 전에 5%였는데 전망치가 2%나 올라갔습니다. 이 증가율의 추이, 이거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가파르게. 그리고 여기서 이 중국 26만 대 절반을 차지합니다. 뒤이어서 유럽, 그리고 미국 순이죠. 전에도 보여드린 침투율 그래프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21년, 25년, 그리고 30년 시간이 갈수록 복리 그래프죠. 제곱의 그래프와 같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기차 산업의 침투율이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시장 침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가 또한 침투율처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올라는 가겠지만 이렇게 등락을 거치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소 늦은 시점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고 낮아지는 시점, 저평가 구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때 투자를 하면 됩니다. 분할해서 말이죠. 그럼 BYD 지금 쌀까요? 많이 비싸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PER, 퍼가 200배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률, 그리고 성장률의 추이, 이거를 보더라도 좀 과도한 부분이 있죠. 동종 주식 대비해서 고평가된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BYD 주식을 사야 될까? 장기 추세예요. 큰 흐름상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언더슈팅된 구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오버슈팅, 언더슈팅, 그렇게 오버슈팅, 어쨌든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과도하게 올라간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크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상승 삼각형 패턴인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수렴을 하다가 위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예측입니다. 또 단기 추세를 그어보면 이런 추세선이 나와요. 여기를 일단은 지켜는 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가면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아직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나리오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래의 하방 구간, 이 부분을 열어두고 전략을 짜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겠죠. 어쨌든 장기간 급격하게 오른 주가, 현재 어쨌든 쌍봉 구간이기도 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올 걸 감안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한 주도 없다. 그럼 여기서 그냥 한 주를 사세요. 한 주든 몇 주든 그냥 소량을 지금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럼 여기서 더 주워 담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상승을 해버린다. 그럼 어쨌든 이 구간이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갈 거예요. 그때 여기가 이 지지가 확실하게 탄탄하게 지지가 된다는 지지 확인이 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빠질 때 여기서 사도 좋겠죠. 물론 지금 이거는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기 때문에 각자 가진 상황 그리고 시드머니, 전기차에 기존에 투자를 했었는지, 그리고 투자 성향은 각자의 투자 성향은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방법 전략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대안이 있죠. 많이 투자하시고 많이 아시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상승효과TV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시가총액 얼마 전에 비해서 또 단기간에 몇천억이 또 늘었어요. 시가총액이 그만큼 관심이 엄청나다는 거겠죠. 상장일은 작년 12월 8일 9개월 정도 됐죠. 수익률은 3개월 23%, 6개월 70% 정도예요. 전기차 관련 1위 ETF죠.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을까? 상장 만원에서 지금 17,790원이에요. 현재 고가 부근이죠. 상장 9개월 만에 7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이 고점 부근, 먼저 가장 공격적인 추세선, 이만큼 조정의 룸이 있죠. 이렇게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면,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조정받고 수렴하고 위로 올라가는 이 삼각 수렴 패턴,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건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예요. 그 다음은 이 추세선이겠죠. 룸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조정의 가능성이 이만큼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수적인 시나리오, 상장 초기 이때 고점 그리고 이때 지지 구간, 여기까지의 조정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도의 조정을 감안해 두고 투자에 임하자. 만약에 내가 이미 차이나 전기차 이 ETF를 가지고 있다, 높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계속 살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조정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떨어질 룸이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이 고점을 넘긴 다음에, 그리고 이 고점이 탄탄하게 다져진 이후에 여기 이상에서 사는 게 낫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 1위 업체 테슬라의 주가는 어떨까? 그냥 꾸준합니다. 이게 오버슈팅, 언더슈팅 이렇게
성장주 붐에 따라서 많이 올라갔었죠. 한 $500 부근까지 하락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기적인 안정적 상승 중이다.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지금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추가 조정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자. 하락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근데 만약에 전기차 주식이나 ETF가 아예 없다. 그럼 지금 그냥 사세요. 한 주를 사든 몇 주를 사든 소량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방점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하락 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 아니면 고점을 뚫고 나서 고점이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사는 전략, 이런 전략이 있겠죠. 소량 한 주라도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예 없는 거랑 한 주라도 있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투자 대안이 있죠. 꼭 BYD를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테슬라도 있고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도 있습니다. 이런 대안에 맞춰서 내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전기차 시장, 어쨌든 장기간 우상향할 시작이면 분명해요. 하지만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변동도 분명히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한 관점으로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 아무도 부정할 수 없죠. 장기로 꾸준히 관련 상품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또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성장주가 약세 가능성을 보일 수 있어요. 저금리일 때 할인율이 낮게 적용되는 시점, 코로나 직후겠죠. 그때 테슬라 같은 성장주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향후에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성장주가 약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 내가 성향이 어떤 투자자냐, 거기에 맞춰서 비중 조절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무조건 내가 여기에 몰빵한다기보다는 전기차나 2차전지, 분산 투자, 그리고 다른 산업,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기업들, 그런 기업들과의 분산 투자도 적절하게 배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LG화학 폭락을 했었죠. 전기차나 2차전지, 정책 관련된 이슈 또는 대규모 사고나 리콜 같은 그런 사태, 이런 개별 기업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LG화학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과 분산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리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최근에 중국 빅테크 규제 엄청났죠. 그 와중에도 중국차 시장,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이제 고점에 대한 불안,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사태, 부도 사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변동성에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긴 해요.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주말이니까 주말에 시간 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